속보 한국 사상 최대 해외 비행장 건설. 한국이 기막힌 선제 공격으로 깜짝 놀란 중국 정부. 시진핑 다 된 거 맞지? 혼절한 이유. 호주 국방부 장관이 한복까지 입고.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진출 사업이자 최초 해외공항 운영, 개발 진출 사례다. 향후 25년간 매출액은 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지 시각 21일 오전 11시 인도네시아 바탐 레디슨 컨벤션 센터에서 바탐 경제자유구역청과 바탐 항나딘 국제공항 운영,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바탐공항 여객 수용 능력 2,500만 명으로 개발. 바탐은 천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갖춘 휴양지다. 2019년 기준 한국인 8만여 명을 포함해 해외 관광객 약 200만 명이 방문했다. 발리,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바탐공항 운영, 개발은 사업 기간이 25년에 이른다. 예상 누적 매출액은 약 6조 4천억 원 규모다. 공항 건설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도 약 6천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배당 등으로 수익 약 4,8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공사가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이자 국내 공기업의 최초 해외공항 운영, 개발 사업 진출 사례다. 앞서 공사는 스위스 쥐리히공항, 프랑스 이지스그룹, 인도 GMR그룹 등 세계 유수의 공항 운영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3월 바탐공항 운영, 개발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바탐 항나딘 공항은 여객터미널 1동, 화물터미널 1동, 활주로 1개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 운항 실적은 여객 454만 명, 화물 4만 4천 톤이다. 이날 계약을 바탕으로 공사는 향후 25년간 바탐공항의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또한 기존 여객터미널 개보수, 신규 여객터미널 건설 등 공항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2040년까지 바탐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을 2,500만 명 규모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바탐공항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매출 구조 다변화. 코로나19 돌파구 기대. 인천공항공사가 해외공항 운영, 개발 사업 진출에 성공한 요인으로 세계적인 인천공항 건설, 운영 노하우, 인도네시아 공항 산업의 깊은 이해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교류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공항이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바탐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매출 구조 다변화 등으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공사는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항노선 확대와 상업 수익 개발 등 바탐공항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와 동유럽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공사가 운영하는 해외공항을 2030년까지 10개 이상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공사가 참여 검토 중인 주요 사업은 인도네시아 롬복공항과 폴란드 신공항 투자개발 사업 등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동남아,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을 진하겠다며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수출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 집권 15년? 20년? 시진핑은 중국을 언제까지 이끌까? 시진핑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로 선출될 때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필자는 신문, 방송을 도배하는 당대회 뉴스를 보면서 중국 권력 교체를 실감했다. 당국가인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가 최고 권력자다. 이듬해 3월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권력 장악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때만 해도 시진핑이 전임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과 이렇게까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도광양회 화평굴기 대신 팽창적인 대국굴기로 접어들었다. 2022년 10월 차기 5년을 책임질 총석이 선출.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5년을 책임질 지도부를 결정한다. 바로 내년이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다. 내년 10월 무렵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당 총석이 3년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시진핑 주석은 바뀔 기미가 없다. 시진핑 주석이 최고 지도자의 인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 체제 및 10년 임기 시스템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3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3년임을 막는 법적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다. 덩샤오핑이 만든 암묵적인 룰인 칠상파라도 유명무실화될 전망이다. 덩샤오핑은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교체를 제도화하기 위해 67세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는 룰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이면 69세다. 지난 11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업적을 칭송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하는 등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길어봤자 8년이며 중국도 10년이었는데 룰이 바뀐 것이다. 나이도 있고 잠재적인 내부 불만을 고려하면 시진핑이 20년까지 하려고 할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알 수 없다. 2022년 미중 관계 변화하나?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중 관계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규합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장,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난 11월에야 화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미국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경한 자세는 국내 정치를 고려한 부분도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10월 20차 당대회까지는 긴장된 미중 관계를 끌고 가면서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이 불리할 게 없다. 하지만 긴장 관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역시 부담이다.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3년임을 확정지은 후에는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6월 29일 인천대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00년 특별 춘계 학술대회에서 중국 정치 권위자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내년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미 정책이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